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성적이에요. 그게 수시에 주로 있지만 정시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수시에 쓸 수도 있고 정시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제 한 6년 된 것 같은데 6년 전까지는 100분위도 있었어요. 100분위도 있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00분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합쳐가지고 100분위 총합 282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등급만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급으로만 요구할 수 있고 보통 표현을 할 때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합 5,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영역 등급합 5,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3개 영역 합 7,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중, 몇 개 등급합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등급만 요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등급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저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탐구 영역의 종류나 아니면 개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라고 적혀 있는지 과라고 적혀 있는지 사/과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사과직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탐구라고 돼 있으면 그냥 어떤 탐구 과목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과직하고 같은 거죠. 사과직하고 같아서 그냥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되고 직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직업탐구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어떤 모집 단위에는 가면은 과라고 적혀 있어요. 과라고 적혀 있는 거는 과탐만 된다는 거예요. 과탐만. 따라서 우리 아이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봤는데, 또는 사탐 2개를 봤는데, 여기에 쓸 수 있나요? 여기에 쓸 수 없나요? 그런 걸 물어보시기 전에, 모집요강이나 전형계획안들에 보시면, 그 최저 기준을 발표할 때, 탐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과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사과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탐을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탐구 영역이라고 그냥 별말 없이 돼 있으면 그냥 2과목 평균이고요. 그냥 아니면 상위 한 과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모집 요강에서 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을 쓸 거예요. 우리는 또는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탐구 하나는 1, 탐구 하나는 5를 받았다. 근데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쓴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1을 쓰는 거예요. 5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5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아니요. 안 불리해요. 5가 있어도 불리하지 않아요. 5가 있어도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위 한 과목만 쓰는 겁니다. 근데 탐구 영역은 2과목 평균을 씁니다. 라고 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2과목 평균을 쓰니까 1, 5가 있으면 합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5니까 6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3. 그래서 3으로 적용이 되는, 3등급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등급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질문을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5가 나오면 어떡하냐? 2.5가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세계 등급합 7이다. 세계 등급합 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탐구를 써야 돼. 근데 탐구가 평균이야. 탐구가 평균인데 세계 등급합 7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는 2등급 또 하나는 3등급 그럼 합치면 5등급이잖아요. 그쵸? 합치면 5등급인데 탐구가 이 친구가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럼 2등급 3등급이 있으면 합치면 5등급이잖아요. 그럼 평균을 내면 2.5등급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 .5를 버리냐 마냐 그런 거 헷갈리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등급 7 이내잖아요. 7 이내. 그러니까 세계 영역 등급합 7 이내예요. 근데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5등급인 친구가 탐구가 2, 3 해서 2.5등급이에요. 그럼 합치면 7.5등급이잖아요. 그럼 7.5등급이면 7등급 이내가 아니잖아요. 7등급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이건 평균을 쓰는 건가요? 절사를 쓰는 건가요?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평균 쓴다고 하면
이게 5를 빼나요, 안 빼나요? 이런 거, 0.5를 빼나요, 안 빼나요? 이런 거 다 집어치고 그냥 다 더해서 7.5다. 근데 그러면 7등급 이내니까 7 안 되는 거잖아요.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간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5면 어떡하냐? 6.5면 7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의대의 경우에는 탐구는 평균을 사용하되 절사합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에 주로 있어요. 의학계열 중에 몇몇 대학들에 주로 있는데 탐구는 평균을 쓰되 절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사한다라는 얘기는 2.5인데 그거를 0.5를 빼가지고 소점 아래는 절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빼갖고 2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득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게 모집여관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냐? 그 올해 모집여관을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심 있으신 대학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정리해서 또 드려요. 정리해서 드리니까 지금 절사가 가능한 대학을 절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목표로 삼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그 대학이 성적표가 이렇게 가면은, 등급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등급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즉, 수능 점수에 있는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못 봐요. 예, 등급만 가요. 등급만 가기 때문에, 등급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등급만 보고,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를 기준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가 뭐 이렇게, 어떤 친구는 등급합 7이, 세계 등급합 7인데 어떤 친구는 세계 등급합 5면 그 친구가 더 유리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7을 딱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7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게 7 따로, 6 따로, 5 따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걸로 하고 딱 넘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그 최저학력 기준만 가지고 통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서 성적이 안 좋은 2등급인데 불리한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좀 같이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